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생명도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할까요? 생명 앞에 라벨링은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윤리를 배우지만 이런 놈까지 살려야 되나 고민이 깊어지는 에스콰이어 9화 살자격 리뷰 들어갑니다. 7세 아동을 성폭행한 이력으로 수감되었던 김병수. 출소 뒤 같은 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치며 도주를 위해 항공기에 오릅니다. 하지만 심장 압전 상태로 쓰러지며 제한된 환경에서 의사 최지수 씨의 응급조치를 받지만 끝내 사망합니다. 앞선 예고를 통해 아마도 김병수가 심장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명백하다 예측해보았죠. 김병수는 가족력으로 이어지는 엘로스 단로스 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이 때문에 심장 압전, 대동리 박리 상태였어요. 이런 사람도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걸까요? 익명으로 투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예상이 되는 건 뭘까요? 극중 김병수와 같이 이미 아동 성폭력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조두순이라는 공포의 이름이 있죠.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인데도 당시의 충격과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납니다. 이미지 첨부도 겨우 했네요. 김병수의 가족은 과거 수감 중 실려온 김병수의 치료를 거부한 최지수에 대해 살인죄를 주장합니다. 피해 아동의 주치의였던 최지수가 직접 가해자를 이성적으로 치료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의료진은 모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치료를 강요받는 경우나 안전상의 이유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정한 경우에 법적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지극히 예외적이죠. 지난 8월 9일 원주의료원에서도 뇌경색 환자의 입원을 거부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진료를 거부해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대구에서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6명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치료를 했더라도 의료진은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살인죄 등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어 국가 필수 의료 인력이 위축되어 간다는 점도 늘 제기되고 있어요. 직접 관련된 주제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와 관련 있는 모자이크하면서 주고 피해자의 실명, 개인정보, 얼굴이 공개됩니다. 때문에 다수의 국민 정서에 유독 가해자의 인권과 권리 보장 전반이 피해자보다 무게중심이 더 기울어져 있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인에 대한 치료 거부는 극중 의사 최지수가 말한 대로 손쉽게 범죄인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사전에 방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신념이라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그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의 치료 거부는 살인이며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에 절대적으로 반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는 없겠죠.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지키기 정말 어렵네요. 한편 나연이 파견직으로 근무하며 법정 대리인으로 함께하지 못한 사이 잠재력이 컸던 AI 스타트업 하이니코어가 급하게 매각 처리되고 맙니다. 주식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는 곳은 누가 봐도 이상하게 마련인데 자금이 절박했던 이성빈 대표에게는 함정이 읽히지 않았나 봅니다. 그 배후에는 능구렁이 고승철 대표가 있는 듯하죠. 하두식 변호사가 데려온 패러리걸 최용근 변호사까지 나연에게 다가오는 인물들이 의문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긴장하며 늘어놓는 미사 여구조차도 의도된 듯한 최용근역 연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한 차례 좌천되었던 권나연 대표가 이 수를 잘 읽어내길 응원합니다. 이번 화에서도 에피소드를 둘러싼 조연분들의 캐스팅 극찬 타임 한번 하고 가실게요. 정말 그곳에 가면 있을 법한 카리스마와 연기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정말 저 모습 그대로 믿는 정의를 지키고 있을 것만 같은 권원협 검사의 오대석 배우님, 신념과 의료윤리 사이에서 고뇌하지만 최선을 다한 의사 주보비 배우님, 잘해내야 한다는 긴장감이 역력한 고승철의 스파이 이재현 배우님, 범죄자 아들이라도 내 새끼가 중요한 병수 모친의 전수현 배우님, 모두가 빛이 나는 9화였습니다. PPL을 위한 빌드업이었겠지만 효민의 동기 호연의 이야기도 그려졌죠. 실제로 하루하루 성실을 무기로 애쓰며 저 자리까지 간 인물이라면 너무 존경스러울 것 같아요. 낳기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모친을 미워하기보다 최선을 다하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왜 이리 착하기만 한 건지 짠했습니다. 그런 호연을 위해 함께 쌍둥이 동생을 돌보는 윤석훈과 강효민의 투샷은 흡사 신혼부부 같았네요. 유일하게 아이들 앞에서 무장해제되는 윤석훈, 아이를 포기한 아내에게 얼마나 상처가 깊었을까 더 안쓰러웠습니다. 공사다망하지만 허민정을 향한 감출 수 없는 감정을 쏟아내는 이진우 변호사 화이팅입니다. 허변 그냥 넘어가줘요.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면서 김병수의 죽음에서라도 정의를 찾아 지키려는 여러 손길들이 모이면서 응급조치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에 최지수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됩니다. 마땅히 사랑받고 성장해야 할 아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그렇게라도 작은 행동과 결정으로 다해가며 어른들은 뒤늦은 사랑에 성심을 다합니다. 그렇게 작은 정의가 모여 서로를 지키는 정의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석훈을 통해 박미연 작가는 말합니다. 살 자격이란 우리가
타인에게 남겨놓은 흔적이다. 그 흔적이 고통과 절망만을 남겼다면 삶은 자격을 잃게 되는 것 같다. 그 자격을 잃은 자의 죽음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하나의 조각이 되는 거다. 차곡차곡 쌓여가며 성장하고 치유하는 변호사들이 되고 싶은 변호사들. 이제 한 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벌써 아쉬워지지만 이번 한 주 더 진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드라마 리뷰는 드리당.